안녕하세요. 비구명리 감명 실전 비결. 신약한 백호일주에 혼자 관살이 악살이라면 이러한 제목을 붙여봤는데, 그 엊그제 사주 통별을 하면서 그 부분 좌오묘유에 들어있는 그 혼잡으로 관살이 나타나면, 즉 유중의 경금과 신금자수의 임수와 계수, 이런 식으로 투관되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백호일주라면 진술 충미 일주가 될 텐데, 이 진술 충미 백호에서 지장간이 다들 3개씩이 들어있는데, 여기에서 다만 한 가지 좋은 점은 관살이 혼잡으로 들어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행은 다행이지만, 어찌되었건 이 백호살 일주에 관살이 혼잡하다면, 그리고 그 관살이 악살이 되었다면 참 인생사가 무척 힘이 들다고 그래요. 오늘은 그런 사주를 한번 보시자고요. 이 어제 공부한 그 사주에서는 이 정축 일주가 연주 임오였었죠. 그런데 똑같은 이 정축 일주인데, 어제 그 사주에서는 임수가 연간에 있었었는데, 이 사주는 임수가 가까이 붙어 있고 임인으로 와서 나의 통근처를 주고 있는 임수다. 그런데 어제 그 사주와 하늘과 땅 차이의 사주다. 이것을 볼 줄 아는 안목이 무엇보다도 있어야만 이 사주에 귀하고 천하고 또는 고조 장단을 알 수 있게 된다 그래요. 개해년 병진월 정축일주가 이민시에 태어났다. 진해 원진기문에 이 계수가 막강한 힘을 가졌다. 지금 축토, 진토, 해수에 통근한 계수이기 때문에 그 막강한 힘으로 이 병화를 허운차일에서 완전히 쓰러뜨려 버리고, 신약한 정화한테 힘이 되어주면 좋겠지만, 이 병화는 진토가 모두 다 흡수 설계해 버리기 때문에 껍질만 있는 사주이다. 연월주 진해원진 귀문살이 있게 되는 것은 어떠한 이유일까? 또한 당주는 일지가 재물창고 재고 귀인이라 하지만, 일지가 정화를 싹 설계 흡수해버리기 때문에 이 정화 역시 그 어떠한 힘을 쓰지를 못하는 상태이다. 그리고 이 임목은 비록 나의 인수로서 힘이 되어준다고 하지만, 인중의 병화가 있기 때문에 이 병화만 생할 뿐이지 이 정화를 생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임목이 있을 때 이 병정화가 같이 나오면은, 그래서 필자가 여러 글에서 이 청간론에서 얘기를 했을 것이다. 병화 일간일 때는 병화는 반드시 없어야 된다. 또 다른 정화가 있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인중병화가 되어서 이 어머니가 나를 왕따시키는 그러한 형상이다. 그 다음 인축은 서로가 보기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인중 갑병무와 축중 기신개가 서로 각기야 병신합 무게합 이렇게 이루어져서 완전히 축과 인은 어떠한 반합보다도 그 결속력이 더 강하다. 완전히 묶여버렸다 그래요. 그래서 인수로서 모양만 이수일 뿐이지 인수작용을 상실해버린 것과 같다. 자, 여기에서
다시 이렇게 보면은 이 정화가 의지하는 병화는 쓰러졌고 만만 이임수라고 하지만 이 임수는 그래도 여기에서는 괜찮은 편에 해당입니다. 해수의 로군을 하고 그러한 임수이기 때문에 임수는 좋다 그래요. 여기에서는. 그런데 인축이 합해서 또한 쓰러져 버렸다. 너무나 사주가 음습하고 보기에만 있는 것이지 없는 것과 같고 지극히 한기가 심한 상태. 이렇게 통변을 하면 되겠는데 이것은 관살이 버거운 사주가 되기 때문에 악살 작용을 하는 관살이다. 그래서 무척이나 힘겹고 힘이 된다. 글을 읽어보면서 설명을 해보시자고요. 이 사주는 격국을 잡는다면 칠살격이라 하겠고 어찌되었건 시작하기 때문에 용인이 되는데 금수인묘와 백호 발동을 만드는 식상이 흉신악살이 되어 혈강사 관제지향의 파란 분발을 겪게 되는 어빈이 많은 팔자이다. 일지축토는 화계 백호살인데 사랑을 섬기고 모셨던 조모의 흉역사가 집안 내 우한풍파를 만들고 있다. 임목은 병화의 통군체가 되니 야속한 인수가 되는 데다 일주 공망이 되어 말이 제고기인일 뿐 외하 내빈이다. 진월에 태어나 부성인묘로 남편 사망하고 청축백구로 태어나 부친 선명이며 개년에 태어나 오빠가 사망하는 흉맥사가 발생하는 명식이다. 이 백호살 발동이 되어서 부친 선망 그리고 오빠가 사망하고 남편 또한 흉사 단명하는 그러한 사주이다. 관살 혼잡 귀신이 되니 남편독과 직업이 하천하며 자칫 성폭행도 경험할 수 있는 사주인데 이 축토에서 계수투관으로 본 남편이 되는데 임수가 관하여 관인상생을 이루어준다고 하니 일간의 마음은 본 남편과는 정이 없고 오로지 임수 정관에게 마음이 간다. 이러한 마음의 갈등으로 부부 사이 먹구름이 만들어져 부부 풍파로 작용하게 되는데 이런 사주를 이뤄서 백둔난군 인연의 만원이익이라며 후처 사주라고 말하게 된다. 축중신금은 무친으로 진월은 신금의 묘고이고 축토는 금기 묘고인데 신금이 개고되어 나오기만 하면 병신합하여 진토에 임묘시키고 이 경금은 또한 이 축토에 임묘시키기 때문에 이래저래 재물이 없는 가난한 빈명에 해당이 된다. 그러므로 당주가 태어나고 얼마 후 부친 선망하게 되는데 그러므로 아버지의 덕과 시어머니 덕이 없을 것을 상징한다. 무재성으로 식상이 재성을 암장하고 있을 때는 식상이 아버지이고 시어머니이다. 그러므로 아버지와 시어머니는 화계 백호살에 임묘된 것이니 수기 묘신과 근기 묘신이 발동하면 결혼 전에는 아버지가 사망하고 결혼 후에는 시어머니가 횡액사를 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어머니가 일찍 사망하고 없는 집에 결혼을 할 수도 있는데 정사대분이 나의 힘이 되어주니 좋기는 하지만 연주계와 천충지충을 함으로 심란스러운 대분이다. 구세 신민년 일주와 천충지충을 하는 세년이고 연주계와 정사대운이 천충지충을 하니 신금과 계수가 합거당하고 묘신 발동에 아버지 사망했다. 그러니까 9살 신민년은 정사대운이었는데 즉 이 정사대운에 연주계와 천충지충을 하는 그러한 상태였었다. 여기에서 신민연을 만나자 내 일지와 천충지충을 하는 그러한 상태이다. 그래서 아버지가 단명 사망하게 되었다. 이 사주의 병화는 오빠가 되는데 병진으로 와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 계수는 축토, 진토, 해수에 통근한 계수가 되어서
상당히 막강한 굉장한 힘을 가졌다. 이 병화는 오빠가 되는데 이 오빠는 자식을 낳게 되면 그 자식이 이 병화를 후운차로 쓰러뜨려 버리기 때문에 자식 낳으면 그 자식이 오빠를 잡아먹는 자식이다 라고 통변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단명수에 죽게 될 것을 상징한다. 왜냐하면 축토에서 기토, 신금, 계수가 있는데 이 축 중에 계수로 통군한 오빠이기 때문에 이 오빠가 백호살에 노출이 되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백호살을 상징하는 계수 자식이 나오기만 하면 오빠는 단명 흉사하게 된다. 만약에 아니라면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으로 이 질병 체질이다 그래요. 여명사주가 청축 백호살로 오게 되면 대체로 부친 선망하기 쉽고 남편이 비명 행사하기 쉽다. 이 부분은 필자도 아주 많이 보고 있는데, 여자가 정축 백호살로 오게 되면 남편이 비명 행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보고 있다 그래요. 단 4, 5, 미월에 태어나거나 신강사주로 백호를 쓰게 되면 재고기인으로 큰 부를 이루게 된다. 연간에서 기수를 만났으므로 조언하는 팔자가 되었는데, 무토해운 정신계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부모의 강한 통제가 있게 되면 자칫 자살로 연결되기도 하며 가출할 수도 있다. 이 무호대운은 부모가 아무리 말려도 안 되고 어떠한 통제가 안 된다. 오나복루를 이루어주는 무토를 만났고, 이 무토는 무게 합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혼자 관살일 때 이 관살을 한 글자만 남겨주면 결혼하는 것에 의하고, 그리고 식상은 자궁 생식기다. 생식기와 남자가 합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머리를 빡빡 깎고도 소용없고 어떻게든지 도망가서라도 남자를 만나게 된다. 그래서 남자에게 집착하는 가뜩이나 진의 원진 기운문이 있는 사주에서 집착증을 나타내고 무게합과 기운 다과의 원인도 있지만, 여명사주 관살 혼잡을 했을 때 한 글자만 남게 되면 아무리 말려도 이 문제가 있게 되는데, 그래서 당주는 운기 피하지 못하고 공부는 뒷전이고 연애는 1등이 되어서 이제 20살 그 어린 나이에 결혼하게 되었다. 김이대원 26, 김이대원은 계수를 극하고 축미충이 발생하는데, 이때 백호살이 발동이 되어서 남편의 흉사가 염려되는데, 미토는 일지 축토를 충하여 백호살이 발동하고 축중 기토 자식이 잘못되거나, 이때 자식을 잘못 낳으면 뇌성마비가 될 수도 있다. 일평생 자식 때문에 근심 걱정이 될 수도 있다. 축중 신금은 월간병화 학거해간이 재물 손재를 당하고 오빠와 시아버지가 이때 위험에 노출이 되는다. 이러한 일이 10년 동안 김이대문에서 일어나며 순서의 차이는 있겠지만 세운에 의해서 차근차근 진행하게 되는데, 이 사주는 임수는 시동생이다. 그래서 시동생과 남편 죽고 부부 인연을 맺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 임수는 해수에서 록군을 하고 나온 것이고, 이 해수와 해인 합을 하기 때문에 이 해수가 자기 집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집에서 이 계수와 임수가 둘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시동생이 되는데, 이 시동생과 부부 인연을 맺을 수도 있는 사주이다. 또 아니라면 이 자식이 있는 재혼 남자가
또한 인연이다. 임수는 계수의 친구 동료이니 서로가 잘하는 사람과 인연이 맺어진다. 그런 운 중에 기축년을 만나니 개로 온 남편 계수는 해수역마지살의 교통사고로 사망해버렸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오빠가 신묘년이나 임진년, 흉사할 수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때 남편이 죽고 결혼은 파기되었기 때문에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다른 운명으로 나타나게 되어서 당주 사주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죽는다 이렇게 통변은 할 수 없겠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쪽 집안은 그쪽 집안의 인연을 따라가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 어떻게 보면 이 남편이 당주를 살리기 위해서 온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사주는 험악하다, 험난하다. 이 기미 대운에 그런 여러 가지 엄청난 풍파를 겪었고 경신 대운이 오면 그나마 의지하고 있는 이 임목까지 완전한 충파를 시켜버리고 모든 사주가 재성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완전한 재난풍파, 경신, 신유 대운을 겪게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임술 대운이 오게 되면 진술 충미가 발생이 된다. 그래서 후반 인생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무속인 사주에도 해당이 되는데 업장이 많아서 유전인자 법칙에 의해서 전생업인이 많기 때문에 그 업인을 해탈하라고 태어난 것이 백호살이라는 뜻도 있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이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부적을 꼭 몸에 지니고 있는 것이 좋겠다. 이 첫 번째로는 백호살 부적과 호신 부적과 그리고 산신부 부적을 몸에 지니고 있으면 좋을 것이다. 이 조모의 천도제와 부춘의 천도제를 지내주면은 인생의 풍파가 적을 것이다. 어찌되었건 앞으로 살아갈 일이 참으로 답답하기 때문에 이제 개 생이면은 금년 38살인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가 참 답답한 명식이 되는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업장 소멸하는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왜 이 사주를 올렸느냐 하면 어제 또한 정축백호였고 오늘 또 정축백호인데 이마만큼 어제 정축백호와 오늘 정축백호는 차이가 완전 하늘과 땅 차이다 그래요. 이러한 차이가 되는 것은 이것을 빨리 아셔야 되는데 이 사주의 정축백호인 것도 원인이 있지만 임계수 관살이 혼잡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한번 풍파를 당하면 그렇게 엄청난 풍파를 당하게 된다 그래요. 자, 오늘 공부가 여러분 공부에 많은 도움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파이팅!